네, 시작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요거 7번까지 했어요. 뭐 했었냐면 요거 했습니다. 6번이구나, 미안. 여러분 6월 26일이라고 써있지. 네, 요거까지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 설명 잠깐만 요약만 좀 해보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서 이산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확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봤어요. 이걸 가지고 뭘 봤었냐면 이항분포를 봤습니다. 이항분포의 기초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어떤 시행을 하는데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뭐 동전을 던진다거나 이걸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횟수를 따지는 게 이항분포입니다. 횟수. 몇 번이나 내가 만든 조건에 부합하냐, 몇 번이나 부합하지 않냐, 요걸 갖고 따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항분포라고 하면 B라고 쓰고 N, P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때 N은 시행하는 횟수예요. 주사위를 N번 던져보는 거야. 그랬을 때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P라고 두고 이렇게 나타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때 평균은 NP 이렇게 나타냈었고 분산은 NPQ라고 해서 Q라는 애는 1-P 부합하지 않을 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됐더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모든 표준 편차가 똑같아요. 그냥 루트 분산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나타냈다라는 걸 배웠고 여기서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다. 몇 회야? 모른다 그랬어요. 그 시행 횟수에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대략 뭐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뭐 60번 했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뭐 200번을 했다. 어떤 문제는 500번을 했다. 뭐 이렇게 제한을 두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횟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저 이항분포를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정규분포로. 열 번 했다 이런 건 안 돼요. 10번 한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5번 한 거 이런 것도 안 돼요. 못해도 한 50번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보통 문제에서 50번 이상은 나오니까. 얘를 정규분포라고 해서 자, 이거는 M, 시그마의 제곱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M이라고 하는 애는 자, 확률 변수를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정규분포를 만드는데 이때 평균이라고 하는 애 X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그냥 요 평균, 다음 분산 얘는 시그마의 제곱, 다음에 표준 편차 얘는 시그마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정규분포를 배울 땐 뭐라고 배워요? 이산확률 변수가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로 만들어지는 확률 분포가 정규분포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때 이 정규분포가 그래프가 평균도 다 다르고 분산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를 뭘로 바꿔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꿉니다.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데 이때 확률 변수는 여기서는 X라고 부르지만 여기에서는 확률 변수를 Z라고 부르고 이때 평균을 0으로 분산은 1로 만들어 놨을 때 넓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랑 여기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랑 둘이 동일하다. 그죠? 그거를
따로 증명을 하진 않았고 우리가 뭘 갖고 얘기했냐면 x의 변환을 줘요. z라는 애는 어떻게 만든 거냐? 저 확률 변수를 표준 편차분의 편차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해돼요? 그렇게 나타내면 평균치는 0으로 가고 분산은 1로 만들어져서 얘로 계산을 했다. 확률을. 요렇게 만들어서 얘네들의 확률은 확률 분포표. 분포표가 아니라 표준 정규 분포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그 교재 맨 뒤쪽으로 가면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걔를 펼쳐서 보지는 않아요. 대부분 문제에서 이렇게 조금씩 준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구하는 건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하는 연습을 주로 하는 거예요. 됐죠? 요 뒤에가 이제 통계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모평균의 추정이 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름은 사실 크게 관계없습니다. 아마 해설에서나 한 번씩 보거나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이어서 좀 봅시다. 지난번에 설명은 다 했고, 자, 8번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92번 했대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이 짓을 192번 동안 한 거야. 됐어요? 그러면 던지는 행위를 192번 했대. 뭘로 먼저 표현을 해야 될까요? 미리미리 표현해 놓는 게 편해요. 이항분포로 표현을 하겠지. 횟수가 192번이잖아. 그래서 얘를 B 해놓고 192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나오는 횟수. 곱이 짝수래요. 곱이 짝수이려면 조건이 곱이 짝수야. 그럼 어떤 걸 만족해야 곱이 짝수가 됩니까? 그렇지. 단 하나라도 짝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전체에서 둘 다 홀수인 경우를 빼버리면 돼요. 이해됩니까? 전체는 36가지. 그 다음 주사위 서로 다른 두 주사위라 그랬어요.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가 있습니다. 둘 다 홀수가 나오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9가지. 세 가지씩 해서 9가지. 총 27가지. 그럼 곱했을 때 짝수가 될 확률은 어떻게 나와요? 36분의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뭐가 나오는 거야? 약분하면 4분의 3 나온다. 아, 그럼 이 이항분포가 확률은 4분의 3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자,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가 132에서 147의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됐습니까? 요걸 일일이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쟤를 정규분포로 갖고 옵니다. 192번이면 충분히 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x라는 애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누굴 따르냐? 192 곱하기 4분의 3 이게 평균이죠. 요 평균을 재보면 얼마니? 나누면 48 곱하기 3 120, 144 나와요? 네. 144. 평균은 144. 그 다음, 분산. 144에다가 4분의 1 곱해야지. 36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36이니까 선생님은 6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때 이 확률이라고 하는 애는 x 132에서
147까지 요걸 구하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적분 못한다고 했어요. 그죠? 적분을 못하기 때문에 쟤를 표준화를 해야 돼요. 표준화를 합니다. 확률 시그마 6분의 x 마이너스 평균 132 마이너스 144 그리고 얘도 똑같이 계산을 하면 z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z가 되는 거고 요게 6분의 147 마이너스 144 요렇게 만들어진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것과 같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계산하면 얼마니? 12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0.5? 2분의 1 나와요? 2분의 1 나와요.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 확률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거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줄게요. 표준 정규분포는 무조건 평균이 어디라 그랬어요? 0이라고 했어요. 얘가 나타내는 건 0에서부터 0.5까지,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5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한쪽만 나온 이유는 반대쪽은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가 0이야. 자, 지금 얘가 말한 건 마이너스 2에서부터 0.5까지 이렇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0에서부터 2까지 하고 얘랑 똑같지? 그죠? 그래서 요 부분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0.4772란 얘기고 그 다음 0에서부터 0.5까지 여기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이 0.191호야. 그럼 둘을 합쳐야 내가 원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둘이 합치면 얼마 나와요? 0. 얼마? 6이라고? 6687. 네. 6687 이렇게 나온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별거 없죠? 얘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말을 조금 더 헷갈리게 할 뿐이야. 그걸 잘 정리해서 틀에다 갖다 넣으면 나옵니다.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그래서 통계는 선생님들도,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별로 이렇게 뭐라 그래, 집중해서 수업을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감이 올 거고 그거대로 맞춰서 좀 진행을 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금방 또 잘 할 수 있어요. 항상 확통에서 문제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어려워요. 앞부분이니까 쉽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경우의 수는 어렵습니다. 네. 넘어가자. 아따. 자, 이제 레벨 2로 넘어가서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에서 5까지고 됐죠? 확률 밀도 함수가 그래프와 같다. 그때 A, B가 12분의 1이면 A에서부터 B까지는 하고 확률을 물어봤네요. 됐니? 주어진 조건만 갖고는 문제가 안 풀려요. 그지? 자, 정신 차리고, 정신들 차리시고, 주어진 조건만 갖고 문제를 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이제 찾아봐야지. 얘를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이건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주어지냐? 왜겠어? 당연한 얘기고 다 똑같으니까. 모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에
X축과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무조건 다 1이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따로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넓이를 구해야 돼. 네. 네, 식이 조금 지저분해지겠지만 그래도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 왼쪽 삼각형을 하나 구해보자. 왼쪽 삼각형. 밑변의 길이는 1이고 높이가 b인 삼각형이니까 얘는 2분의 1 b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 1에서 2까지니까 요 높이라고 잡고 얘를 1로 잡으면 여기 길이는 a, 여기 길이는 b. 이해돼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높이 1이라서 안 쓸게요. 어이구 조심하세요. 됐어? 예, 됐어요? 그 다음 2에서 4까지 요거의 넓이 2a 높이가 2니까 2a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요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여기는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a니까 2분의 1 a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얘네를 이거 총 4개를 다 더하면 1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더해봐요. 2분의 1 a, 2분의 1 b 각각 더하면 a 더하기 b가 되고 거기에 2a를 하나 더했으니까 3a 더하기 b가 나와요. 요게 1인 거고 그 다음 a, b가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얼마나 그랬니? 안 보여. 12분의 1이래요. 연립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네. b는 1-3a 해놓고 갖다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분의 1은 0. 양면에 마이너스를 하나씩 곱하면 얘네들은 플러스로 바뀌고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양면 12를 곱해. 36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 a는 얼마? 완전 제곱식 나오죠. a가 6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a가 6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봅니다. 3a는 2분의 1 나오지. 그래서 a는 6분의 1이고 b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a에서부터 b까지래요. a에서부터 b까지 확률 6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 다시 확대. 자, 6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라고 했는데 그럼 6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여기 어디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6분의 1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2분의 1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넓이 구해본 사람? 자, 일단 요게 2분의 1이에요. 가운데니까 여긴 얼마겠어, 높이가? 4분의 1일 거고 6분의 1 집어넣으면 6분의 1이면 12분의 1 나오나?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그죠? 얘가 6분의 1이면 여기는 1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저 사다리꼴의 넓이를 보면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 높이가 2분의 1에서 6분의 1까지 3분의 1 나옵니다. 맞아요?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12분의 3, 12분의 4, 3분의 1, 18분의 1 나오나? 됐습니까? 네. 그래서 1번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나중에 통계가 어디에서 많이 틀리냐면 계산에서 많이 틀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산이 분수랑 소수가 주된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하다 보면 꼭 한두 개씩 오타를 본인이 쓰고도 본인이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8을 썼는데 6이라고 보고 6을 썼는데 8이라고 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함수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에서 4까지고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정신 차리시고 그랬을 때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줘버렸지. 그럼 찾아봐야지. 그죠? 자, fx 찾아보자. 0에서 2까지래요. 절대값이 0 되는 게 얼마예요? x가 1이죠. x에다 1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절대값이 0이 되는 거라니까. 2a가 나오죠? 그치? 자, 지금 그리는 요령 보는 거예요. 어차피 요거 1차의 절대값 씌운 거잖아. 그죠? 그럼 V자 모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요렇게 나오거나. 그럼 난 세 점만 찾으면 돼. 0일 때, 2일 때, 얘가 0인 값, 1일 때 요 세 가지만 찍어놓고 직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방금 얘기한 a가 나올 거고 x에다 2를 대입해도 a가 나옵니다. 그죠? 그 말은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여기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를 a라고 하자. 여기가 2a, 그 다음에 여기가 a 해서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밑에 건. 자,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안 오면 그냥 쟤를 대입해서 찾아봐도 돼요. 단순히 대입을 해버려서 찾아봐도 됩니다. 알겠죠? 자, 얘는 근데 조금 요령을 한번 부려봅시다. 아이고, x-2 플러스 2a 요렇게 있을 때 얘는 fx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먼저 뭐부터 할까요? 대칭이동? 어떤 대칭이동? X축 대칭부터 해요. X축 대칭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X축 대칭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 다음 평행이동을 해야지. X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Y축으로 2a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얘를 X축으로 대칭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생길 거고. 됐어요?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저게 다시 여기로 옵니다.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된 거야.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만큼 끌어올린대. 그럼 여기 2a만큼 끌어올리면 여기 있던 마이너스 2a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 오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생긴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4, 여기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gx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똑같이 통용이 돼요. 요 밑넓이가 다 뭐가 나와야 돼? 밑넓이가 얼마 나와? 1 나와야 돼. 여기에 좀 더 이어져서 있다고 가정을 하자. 얘가 갖다 붙으면 되겠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가 1이 나와야 돼.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4. 높이는 2a. 그래서 넓이가 4a가 나오지.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얘가 4분의 1이란 얘기. 요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확률을 구하래. 어떤 확률이야?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 여기 어딘가 2분의 1이 있어요.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 요 사이에 2분의 3이 있습니다. 요 넓이를 구하래요. 여기 2분의 1이나 여기 2분의 3이나 높이 어때요? 제대로 그렸다면 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꼴 넓이를 하나 구해서 2배를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휴. 자, 얘네 둘의 중점이니까 둘이 더해서 반 나누면 얼마예요? 8분의 3. 요 높이가 8분의 3이야. 자,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요 밑변 2분의 1. 그 다음 여기 윗변 8분의 3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됐습니까? 요게 한쪽이야. 그럼 나머지 한쪽은 2배 곱하기 2를 해주면 얼마야? 8분의 7, 16분의 7 나오나? 확률은 16분의 7 나온대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요령도 한몫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잘 안 되니? 이해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어요? 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푸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선생님은 칠판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혼자 풀면 이렇게 안 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풀 때 나랑 똑같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한 걸 토대로 풀어보려고 해야지 나랑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못합니다. 나는 설명에 설명을 덧붙이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건 건너뛰고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죠? 얘들아! 정신 차려봐라. 졸지 말고. 자, 3번.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럼 x라는 애는 정규 분포 m, 컴마 몰라.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 확률 x가 9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15보다 크거나 같은 게 똑같대. 이게 말하는 게 뭘까? 여기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따로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지. 왜 안 주어졌어? 정규 분포라며.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표준 정규 분포는
가운데가 0이고 이 넓이, 폭도 똑같아지는 것 뿐이에요. 얘는 그냥 정규분포기 때문에 가만히 놓고 보면 가운데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평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9보다 작거나 같고 15보다 크거나 같다.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잘 생각해봐. 9랑 15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9가 어쨌든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평균을 기준으로. 그치?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에 어딘가에 9가 있으면 15는 더 오른쪽에 있지. 이거의 왼쪽하고 15의 오른쪽하고 넓이가 똑같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그럼 여기 어딘가에 9가 있고 9의 왼쪽과 여기 어딘가에 15가 있어. 15의 오른쪽이 같아지려면 이 가운데에서부터 떨어진 정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15에서부터 9까지는 간격이 얼마예요? 간격이 6이잖아. 그럼 요 하나는 3이네. 그럼 가운데인 얘는 얼마란 얘기야? 12가 돼요. 평균이 12란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 평균 찾았다. 얘가 12야. 그 다음 AB에 대해서 X가 A-2에서부터 A 플러스 6까지의 값이 최대가 된대요. 언제 최대가 되겠니? 생각해보자. 간격이 8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넓이를 잘 생각해보면 가장 넓어지려면 요게 가운데에 딱 맞춰졌을 때가 가장 넓겠지. 가운데가 가장 넓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요거의 중간이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6과 A 마이너스 2의 가운데 값이 12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네 둘의 합 2A 플러스 4 얘를 2로 나누면 12가 돼야 된다. 중점이니까. 그래서 A는 얼마 나와요? 10 나와요. 됐죠? A가 10이야. 그 다음 다시 보면 X가 2A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B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2A보다 작거나 같은 게 더 크대요. 됐니? 다시. 자, 그러면 여기 그려놓은 거에서 한번 봅시다. 2A라고 하면 얼마야, 그럼? 2A면 20이야. 20이면 이쪽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죠? 20보다 작거나 같은 애. 20보다 작거나 같아. 이 범위와 얘보다는 커야 된대. B보다는 크대요. B가 이쪽에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 비교하려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어딘가 B가 있고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 보다는 넓이가 얘 쪽에 왼쪽이 더 넓으려면 B라는 애는 같은 간격으로 떨어진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자, 편의상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어딘가에 20이 있습니다. 이 왼쪽 부분의 넓이를 보는 거야. 얘가 더 커야 돼. 누구보다. 여기 어딘가에 B라고 써있는 애. 이거의 몇 쪽? 오른쪽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죠. 그럼 얘랑 같은 위치에 있을 때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같은 위치라고 하면 평균을 기준으로 8만큼 떨어졌다. 맞니? 얘도 반대쪽으로 8만큼 떨어진 것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B는 얼마 나와요? 4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아야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해됐습니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얼마? 네, 14가 나와야죠. A는 10이고 B는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됐어요? 됐어요. 보라색을 좀 써봐야겠다. 보라색도 있지 않았어요? 케이스? 아니야, 난 보라색 없었어. 딴 선생님이 있어. 누군진 모르겠어. 한식쌤이었나? 누가 보라색이 있었나? 됐습니까? 다음 문제 보시죠. 처음에는 풀 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풀다 보면 점점 빨라질 겁니다.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y는 정규분포 얘를 따른다. x랑 y가 따로따로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x가 x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x가 20-x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둘이 똑같대. 그럼 중점이 뭐가 나와야 돼? 둘의 중점이 10인데 그 10이 뭐란 얘기야? 평균이란 얘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아까 한 5분에 걸쳐 설명한 게 나중엔 이렇게 돼요. 그냥 봐봐. 정규분포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이 형태를 띱니다. 가운데가 어딘지는 몰라. 근데 m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x값과 20-x값의 위치를 찾아보는 거야. x가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요거의 어디? 왼쪽 요 부분. 그럼 20-x는 어디 있어야 돼? 요게 어딘가에 20-x가 있어야지. 그거의 뭐 오른쪽? 오른쪽. x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20-x는 점점점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때 그렇단 얘기는 m으로부터 거리가 둘이 똑같단 얘기지. 바꿔 얘기를 하면 요 m짜리가 뭐란 얘기야? 중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이 얼마 나온다? 10 나온다. 평균이 아니라 중점. 미안. 됐어요? 두 숫자의 평균이 10이 된다. 그 말이 중점이란 얘기예요. 네, 평균만 일단 찾았어요. 분사는 모릅니다. 이제 y를 찾아야지. y가 4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228이래. 봐봐. y도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평균이 2m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봐. 2m보다, 다시 말해서 평균보다 왼쪽보다 크거나 같으면 0.5보다 커지죠. 맞아? 지금 4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잖아. y가 더 크니까 40 기준으로 오른쪽인데 이거의 왼쪽에 여기 어딘가에 40이 있으면 0.5보다 확률이 컸어야 돼요. 무조건. 그럼 여기가 아니란 얘기네. 그죠? 이쪽 어딘가에 40이 있고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요 부분의 확률이 0.0228이래. 그럼 해당 사항이 아닌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확률은 얼마란 얘기야? 0.4772가 나오겠지. 아이고, 사이즈가 안 맞네. 그죠? 얘네 둘이 더하면 0.5가 나와야 되니까. 아, 여기네. 표준화하면 얘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2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먼저 m 값이 1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m이 10이면 2m은 얼마야? 20이야. 이걸 표준화를 해봅시다. y가 4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표준화를 하면 좌변은 z가 그냥 되는 거고
우변은 시그마 얼마야? 2 시그마 제곱이니까 분산이. 그럼 표준 편차가 2 시그마잖아. 분모는 2 시그마가 되는 거고, 분자는 40 마이너스 평균인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시그마 분의 20이 얼마 나와야 돼? 알고? 2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요 값이 2야. 그럼 시그마는 얼마야? 2 시그마 분의 20이 2야. 시그마는 2 시그마가 10이지. 그럼 시그마는 5야. 암산도 좀 연습하세요. 알겠지? 시그마는 5야. 아, 다 찾았다.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우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x가 정규분포 10,5의 제곱을 따르는 거고, y는 정규분포 얼마야? 2m이니까 20, 10의 제곱을 따르는 애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 놓고 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합니다. p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표준화를 하게 되면 z가 자 시그마 5분의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p z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됐니?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0.5에서 뺍니다. 누구를 빼냐? 0에서부터 z까지 1까지 이렇게 돼 있는 애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야! 정신 차려봐. 그만 자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뭐야? 얼마야? 0.1587이래요. 네, 3번 나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다음 5번. 자, 이제 농가까지 나왔어요. 어느 농가에서 수확한 방울토마토 한 개의 당도는 평균이 7.4, 표준 편차가 0.8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X의 당도가 X야.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쓸 수 있는 거 먼저 써봐요. 평균이 7.4. 표준 편차가 0.8, 0.8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야. 됐죠? 수확한 방울토마토 중 임의로 선택한 방울토마토 한 개의 당도가 A 이상일 확률을 구했더니 0.9332래요. 됐냐? 야, 정신 차려봐. 요걸 가지고 X가 A 이상일 확률이 0.9332라고 합니다. 휴,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요거 이상이 되는 거면 정규분포에서 보세요. 가운데 평균이 있을 거고 어딘가 A가 있는데 A 이상이야. 그럼 A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이지. 넓이가 0.9332가 돼야 된대요. 그럼 0.5 기준치의 왼쪽에 있어야 어쨌든 0.5보다 커지죠. 여기 어딘가에 A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니? 요거 이상이 되려면 여기 기준치보다 A가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 딱 같아지는 부분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럼 저 A라는 값은 알파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해돼요? 0.933이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 알파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가 알파다. 이렇게 돼요. 알파. 요 지점을 찾아보자. 저 알파가 얼마가 돼야 되냐? 자, 이걸 표준화했을 때 얼마가 돼야 9332가 나와요? 1.5가. 그럼 1.5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시그마분의 알파 마이너스 m 한 개 1.5. 잘못 썼다.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5가 돼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m 값 7.4, 시그마 0.8 집어넣고 알파 찾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좀 쉬었다가 마저 진행합시다. 이거 좀 꺼줄래? 일시정지. 자, 봅시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6.2가 나온답니다. 됐어요? 네. 브릭스. 그놈의 브릭스. 자, 6번 봅시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빨간 공 한 개의 지름의 길이는 50, 평균이 51, 표준 편차가 4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다 비슷해요.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51,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됐죠? 파란 공은 y라고 합시다. y는 정규 분포 46, 그 다음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생겼대요. 이 공장에서 생산한 빨간 공 중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지름의 길이가 45 이하일 확률 P1. 파란 공 중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지름의 길이가 46 이상 55 이하일 확률을 P2라고 하자. P1 더하기 P2가 2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 확률. 확률. X가 45 이하래요. 요게 P1인 거고, 그 다음 Y가 46 이상 55 이하. 46 이상 55 이하일 확률이 P2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이제 찾아봅시다. 먼저 표준화를 해보면 요거에 대한 표준화를 해볼 겁니다. P1이라는 애는 확률 Z 바꾸면 평균이 51이니까 4, 2분의 표준 편차가 4구나. 미안, 잘못 썼네요. 4의 제곱. 자, 45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P2는 46이니까 평균이 46이래요. 그럼 0에서부터 평균이 46 46에서 55를 빼면 얼마니? 55에서 46을 빼면 9 나오나? 시그마분의 9. 얘가 P2가 된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짐작으로 따져보건데 얘가 얼마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조금씩 빨라져야 돼요. 슬슬.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래프는 가운데는 0. 가운데가 0인 걸 기준으로 무조건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1.5 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0에서부터 어딘가까지 여기가 시그마분의 9 여기랑 더했을 때 0.5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요 간격하고 여기서부터 요 간격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1.5란 얘기예요. 따라서 시그마는 얼마? 6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쓰는 게 일이지 뭐.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통계는 저 그림만 머릿속에 잘 그려 넣으면 이제 안 그리고도 암산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야지 뭐. 믿어요? 네, 믿습니다. 자, 이제 7번. 이산확률 변수래요. 그리고 밑에 식을 보니까 엄청 숫자가 커집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0부터 400까지의 정수이고 그 다음에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때 72에서 96까지 이산확률 변수지? 이산확률 변수면 무슨 분포를 따라요? 이산확률 변수로 만드는 분포가 뭐였어요? 이항분포였어요. 그럼 쟤도 이항분포를 해봐야지. 이해돼요? 거기 좀 톡톡 쳐줄래? 책상 좀? 정신 차리자. 자, 이항분포란 얘기예요. x가 0에서부터 400까지야. 그럼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400번 시행했을 때 이해돼? 400번 시행했을 때 확률은 몰라. 그죠? 확률은 모르니까 400번을 시행한다. 이 확률을 구할 거예요. 자,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항분포를 만들 때 선생님이 얘가 기본적으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 x라는 숫자가 x가 될 확률이 이렇게 생겼대요. 식을 좀 바꿔봅시다. 됐죠?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400cx에 무언가의 x제곱, 뭔가의 400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바꿀 거예요. 얘를 이 틀에다가 이제 넣어서 얘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면 x승이 되는 애가 뭐가 돼야 되며 그 다음 400 마이너스 x승이 되는 애가 뭐가 돼야 되냐 이거야. 400 마이너스 x가 4에 붙어 있죠? 그럼 얘가 5분의 4가 되면 되고 얘는 간단해요. 1에서 얘를 빼면 됩니다. 이해돼요? 1에서 얘를 빼면 5분의 1이야. 그러면 시행을 했을 때 조건에 부합할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5분의 1이란 얘기야. 이해돼요? 400번 시행해서 x번 성공할 확률인 거잖아. 맞아요? 근데 성공 확률이 5분의 1인 거야. 400번이면 n이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100번만 넘어가도 충분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정규분포. 평균 얼마? 400 곱하기 5분의 1. 얼마야? 80. 됐어? 분산. 80에다가 5분의 4를 곱해요. 얼마 나와요? 자, 암산도 연습하세요. 64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64면 8의 제곱. 표준 편차 8이구나. 요렇게 보면 돼요. x가
이항분포를 따르지만 n 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률을 구할 거야. 왜? 언제 이걸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72 이상 96 이하. 그럼 표준화 하게 되면 72 마이너스 80이니까 마이너스 1 Z가 2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는 얘하고 어떻게 해야 돼? 더해요. 둘이 더해야 돼.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머릿속에 그리세요, 그래프를. 그러면 0. 얼마야? 8185 이렇게 되겠네요. 0.8185 됐습니까? 별거 없죠? 식이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이해만 잘하고 있으면 어차피 저렇게 다 바뀌어요. 대망의 8번 요거하고 이제 뒤에 모평균의 추정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에서 뭔가 시행을 하죠. 두 공의 색이 서로 같으면 2점, 두 공의 색이 서로 다르면 3점을 얻는 게임을 한답니다. 그럼 2점을 얻을 수도 있고 3점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돼요. 2점 또는 3점이야. 150번 반복합니다. 아, 뭔가 이항분포스럽다. 그치? 그럼 확률을 따져야 되는데 이 확률을 뭘로 잡을 거냐 이거예요. 150번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점수의 합이, 점수의 합을 물어봤네.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최소 몇 점이에요? 150번을 했어. 최소 300점. 최대 450점 나오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2점이 나오는 애는 몇 번이고 3점이 나오는 애는 몇 번이냐를 한번 따져보자. 됐어요? 전부 다 2점이야. 그럼 바꿔 얘기를 하면 3점은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면 300점. 맞아요? 한 번 나오면 301점. 두 번 나오면 302점. 맞아요? 그럼 n번 나오면 300 플러스 n.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를 바꿔버려요. 얘는 3점이 몇 번 나온 거야? 81번. 이거는 99번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뀝니다. 잘 들으세요. 3점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둡니다. 이해돼요? 확률 변수 x가 3점이 나온 횟수야.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바꾸는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3점이 나온 횟수야. 그럼 3점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지. 두 공의 색이 다른 경우. 됐습니까? 두 공의 색이 다른 경우가 언제예요? 5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를 뽑아. 흰 공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검은 공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 나와? 5C는 16. 그래서 10분의 6이니까 약분해서 5분의 3이야.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확률 변수 x라는 애는 정규분포가 아니라 이항분포부터 가야죠.
네. 이항분포 몇 번 시행한다고? 150번. 조건에 들어맞으려면 3점이 나와야겠죠? 그 3점이 나올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5분의 3이란 얘기야. 숫자가 150이면 충분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를 따라요. 정규분포. 평균 얼마? 90. 분산 얼마? 5분의 2를 곱하면 36이 나와요. 그래서 분산이 36이니까 표준 편차는 6이다. 여기까지 했죠? 이제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81 이상, 99 이하, 이거 찾으란 얘기지? 그래서 얘를 표준화하게 되면 81-90이니까 6분의 9 마이너스 1.5 Z. 여기는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면 요거를 2배 해주면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만 자고. 그래서 8664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여기 통계적 추정을 배울 거예요. 통계적 추정. 아마 개념 설명을 하고 문제 한두 개 풀면 끝나지 않을까? 시간상. 자, 앞에 문제풀이는 몰라도 개념 설명하는 거는 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한 번만 제대로 들어놓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는 집중합시다. 이런. 자, 통계적 추정. 파일이 없어요? 응? 파일이 없어요? 원래 개념 설명할 땐 내가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았어?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원래 그냥 빈 칠판에다 했어요. 항상. 근데 갑자기 이사는 것처럼 취급해 주셔가지고 못 날아갔네 좀 파일이. 아니야. 얘를 안 껴넣었었어. 자, 통계적 추정에서 나오는 용어들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모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자가 어미 모자예요. 엄마 집단이야. 엄마들이 모인 게 아니라 모체란 뜻이에요. 그럼 모체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자체. 모체가 있으면 빠져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새끼들이 있지? 그치? 그 새끼들을 표본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어요?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들이 있는 거야. 됐죠? 여기에서 표본을 뽑습니다. 표본. 랜덤하게 뽑는다. 그래서 임의 추출이라는 말을 써요. 표본을 뽑는데 표본을 몇 개를 뽑냐? n개를 뽑아요. 그럼 숫자가 n개가 나오겠지. 이 표본에는 숫자가 n개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숫자를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숫자를 x2라고 하고, 세 번째 숫자를 x3, x4, x5, 얼마까지? n개니까 xn까지 있겠지. 자, 이 안에는 지금 n개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이 두 가지만 잠깐 놓고 보면 모집단 전체의 평균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전체 평균, 얘는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모집단이 아닌 게 아니야. 그냥 확률 변수 이름을 x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에서 모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모평균. 됐습니까? 모평균. 전체 평균이야. 얘를 m이라고 하자. 뭐 계산하면 m이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모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모자가 왜 붙냐면 모집단에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모자가 자꾸 붙는 거예요. 모분산이라는 건 시그마 제곱이야.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시그마겠지. 표준 편차 붙은 건 무조건 분산해서 루트 씌우면 돼요. 됐습니까? 자, 요거는 좀 집중해서 들읍시다. 졸지 말고. 네, 문제풀이는 좀 졸아도 나중에 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알았지? 그럼 표본이 있겠지. 그지? 그럼 이것도 평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표본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표본을 가지고 만든 평균. 됐습니까? 이 표본 평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당연하게도 n분의 x1부터 어디까지? xn까지 다 더한 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이걸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할 거냐면 x바라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지? 자, 표본 평균이라는 게 있고 표본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표본 분산은 우리가 S제곱이라고 하는데 원래 분산 어떻게 구해요? 분산, 정의가 뭐였어? 어떤 계산식으로 만들어진 애를 분산이라고 불렀어요. 표준 편차의 루트가 아니라 분산이라는 거 계산할 때 선생님이 처음에 분산 언급을 할 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쓰는 거고 실제 계산은 원래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뭐라 그래? 다른 말로 편차라고 하지. 그 편차를 갖고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해? 제곱해서 평균 냅니다. 이해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n-1분의 x1-x바 더하기 제곱 x2-x바의 제곱 xn-x바의 제곱. 말 그대로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여기서 문제는 n-1 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계산상 자, 요걸 증명하지는 않지만 n이 아니라 n-1이 돼야 돼요. 알겠죠? 네, 계산상 그래요. 계산상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편의상 S제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거나 자, 표본 표준 편차는 표준 면차 아니고 편차. 얘는 당연하게도 그냥 S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냥 자 단순하게 생각해. 여기 있는 애들 가지고 만든 평균이 X바고 여기 있는 애들 가지고 분산을 구한 게 S제곱인 거고 이거 갖고 표준 편차 구하면 S가 나온다. 그냥 이 얘기예요. 여기 있는 계산이 중요하냐? 아니에요.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그거는. 그냥 표본을 가지고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만들 수 있어. 요게 다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를 갖고 보는 거예요. X바가 뭐였어? 표본 평균이었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표본이라는 게, 잘 봐.
하나를 뽑아. 한 번만 뽑는 거랑 여러 번 뽑는 걸 가정을 하자. 됐습니까? 여러 번 뽑았어. 표본 1부터 시작해서 표본 알파는 얼마일지 몰라요. 누구에 따라 다르냐면 요 n과 모집단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여기 있는 표본들은 다 뭐냐면 잘 들으세요. 모집단이 10개고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10개고 표본이 2개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어요? 모집단이 10개고 표본이 2개면 저걸로 만들 수 있는 표본은 모두 다 몇 개가 될까? 모집단이 10개. 그 다음에 표본은 크기라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저 n의 값을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2야.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표본은 전체 몇 가지가 될까? 45가지. 왜 45가지인지 알겠어요? 10개 중에 2개 뽑았으니까. 맞아요. 10개 중에 2개 뽑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표본은 뭐야? 모든 표본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야! 정신 차리고. 모든 표본을 다 얘기하는 거야. 걔네들을 다 모아놓고 얘네들의 각각의 평균들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쟤들의 평균을 갖고. 알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표본 평균의 평균. 이건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건 이거의 평균, 두 번째 거 평균, 세 번째 거 평균, 이걸로 따지면 45개의 평균 값들이 나오겠지. 그 45개의 숫자를 가지고 평균을 내면 결론적으로 앞에 있던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집니다.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표본의 평균은 2분의 x1 더하기 x2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걔네들을 가지고 다 더해서 45로 나눌 거야. 이해됩니까? 다 더해서 45로 또 나눈다? 걔네들 가지고 평균을 낸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지금 표본이 x1하고 x2가 있고 그 다음 표본이 x1하고 x3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본들이 막 45개가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 x9에 x10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거의 평균을 보면 2분의 x1 더하기 x2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마지막엔 2분의 x9 더하기 x10인데 얘를 한번 다 더해보세요. 뭐가 나오나? 얘를 다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x1이 몇 번 나오고 x2가 몇 번 나오고 x3가 몇 번 나오고 요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다 더해서 45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값이 어떻게 바뀌어요? 45로 나누니까 90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겠지. 마찬가지 90분의 얼마 90분의 얼마 90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맞아요? 자, 90분의 x1이 몇 번 나올까? 한 번 나와? 여기 x1, x3 이미 두 개가 써 있는데?
9번 나와요. X1하고 짝을 짓는 애가 하나 또 있잖아. 그게 2번부터 10번까지니까 9번 나오지. 근데 다 공평할 거 아니야? 그죠? 다 공평해. 다 9번씩 나와. 그러면 9 곱하기 X1에서부터 어디까지? 10번째 것까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약분해 보세요. 10분의 X1에서부터 어디까지? X10까지. 뭐야? 모평균이지. 이해돼요? 표본을 뽑아서 만들면 얘가 결국에는 모평균하고 일치하는 이유가 계산을 해보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궁금하면 5개 중에 2개로 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표본을 2개씩 뽑아봐. 10개밖에 없잖아. 10개 숫자 써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전체 평균이 나옵니다. 똑같이. 등장 횟수가 그래서 그래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하게 돼요. 됐죠?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증명은 생략할게요. 마찬가지예요. 계산 똑같이 해보잖아? 저렇게 나와요. 크기가 얼마? 크기가 n인 표본이야. 그럼 방금 여기서 말했던 10개짜리에서는 크기가 2였잖아. n 대신에 2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됐니? 정신 차리고. 얘는 크기가 n인 분산인 거야. 그러면 표준 편차는 역시나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고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럼 먼저 계산하는 건 이제 알겠어. 모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걔네들의 분포가 총 3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분포가 있고, 모집단에 대한 분포가 있고, 그 다음 표본 평균을 가지고 표본을 가지고 뭔가 만들 수도 있고, 표본 평균을 가지고 걔네들을 다 모아놓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갖다 놓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는 지금 수학을 하는 건지 실제 통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할 거면 표본을 뽑아서 보는데 그 모든 경우를 다 볼 거면 그냥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게 편하겠지. 맞아요? 얘를 하는 이유는 전체를 볼 수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하냐? 전체를 추측을 합니다. 그 추측을 해요. 추측을 하는 게 뭐냐면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얘야, 그만 자자. 자,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쓰는 거예요. 표본을 추출을 해. 잘 들어봐. 전 세계 사람들의 안경 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보려고 해요. 전 세계에. 그럼 숨어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산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잖아. 다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거 갖고 확인이 돼요? 아니요.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숨어 사는 사람 어떻게 찾을 거며. 있는 줄 알았는데 조사 중에 사람이 또 죽어요. 또 조사 중에 사람이 또 태어나요. 그럼 그건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표본을 사용합니다. 전체 랜덤하게 뽑아요. 랜덤하게 뽑아놓고 1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30명의 안경을 꼈어. 그럼 그 표본만 봤을 때는 몇 %야?
30%지. 그럼 그게 전체를 대변을 하냐 이거야. 모르긴 모르지만 잘 봐. 3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 사이에, 바꿔 얘기하면 10%에서 50% 사이에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갈 확률은 하고 보는 거예요. 다시, 이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평균값이 그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지, 당연히. 생각해봐. 0에서부터 100까지야. 무조건 아니야? 맞지? 얘네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확률은 점점 낮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걸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해요.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데, 모평균이 이 간격 사이에 있을 확률을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신뢰도. 두 가지가 나와요. 잘 봐. 신뢰도 95%하고 그 교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서에는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95%랑 신뢰도 99%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들어봐. 어떤 선생님이 부등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란 얘기야. 그럼 99%로 만들면 그 간격이 조금 더 멀어지겠지. 이해돼요? 신뢰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간격은 멀어집니다. 신뢰도가 떨어질수록 간격은 좁아져요. 간단한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신뢰도 95% 추정을 하게 되면, 자, 식부터 일단 쓸게요. 1.96인가? 거기 1.96으로 나와 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잘 봐. 야, 여봐. 집중. X바라는 건 뭐냐면,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 표본 하나만 놓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여러 번 뽑을 수 없어요. 표본 하나만 놓고 보는 거야. 하나만. 됐어? 크기가 N인 표본이에요. 100개를 뽑았다 그러면 N이 100인 거고, 1000개를 뽑았다 그러면 N이 1000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신뢰도라는 건 바꿔서 한번 보면 얘가 무슨 말이냐? 표본 평균을 하나 구했어. 거기에서 이만큼의 숫자를 뺀 거에서부터 이만큼의 같은 숫자를 더한 것까지 간격이 나오겠죠? 그 간격에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란 얘기예요. 됐어? 얘는 간격이 더 멀어진다 그랬지. 그럼 빼거나 더하는 값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x바에 마이너스 2.5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2.5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있는 2.56하고 1.96을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2.58로 돼 있니? 이런 씨. 여기 있는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에서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신뢰도 97% 이래갖고 2.5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신뢰도 96%로 잡고 2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줄 때마다 다른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됐어요? 잘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모집단. 아이고.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걸 이제부터 설명할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크기가 n인 표본을 끄집어냈어요. 됐습니까? 여기는 x1부터 어디까지 있어? xn까지 있는 거야. 얘네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한 겁니다. 이해돼요? 이 평균에서부터 요만큼 빼고 요만큼 더한 사이에 요놈의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란 얘기고, 요만큼 빼고 요만큼 더한 구간의 사이에 얘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9%란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방금 얘기한 대로 이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왜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힌트를 하나 주자면 확률 마이너스 1.96 아이고 얘가 0.95예요. 그럼 2.58로 만들면 0.99가 나옵니다. 야! 정신 차려. 이해돼요? 얘를 표준화를 하면 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다 모평균 갖다 집어넣고 표준화를 하잖아? 그럼 얘가 나와. 별거 없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추출을 했을 때 얘가 평균에서 평균 값이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을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고 그 값을 갖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줄 때 뭘 주냐, 어떤 걸 주냐면 이렇게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0에서부터 z가 1.96 아이고 잘못 썼다. z가 1.96까지 확률이 0.475 이렇게 나타내요.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0에서부터 1.96까지가 0.475 확률이라고. 이거 2배 하면 뭐야? 0.95. 마이너스 쪽에서부터 플러스 쪽까지 다 더하면 0.95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얘는 0.485가 나오겠지. 맞나? 485? 495지. 미안. 0.495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선생님이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이렇게 줘요. 이런 식으로 주는데 뭐 예를 들면 0에서부터 z까지 z가 0에서부터 2까지 z가 이렇게 될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0.48이야. 그럼 신뢰도 얼마로 추정해야 돼? 96으로 추정하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1.96 대신에 2 갖다 쓰고. 뭔 말인지 이해돼? 2 갖다 쓰면 95%가 아니라 이거의 2배. 얼마? 96%. 이해됐습니까? 자, 그때 요 구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신뢰 구간. 됐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그냥 여기에서 얘를 뺀 거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길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빼게 되면 그냥 뭐가 나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의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얘가 1.96이 196을 생각해 보세요. 뭐의 제곱이에요? 14의 제곱이지. 196이 14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n 값이 49나 이런 애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계속 익숙해집니다. 계산이.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툭 튀어나오잖아? 계산에서 실수를 하게 돼요. 매번 얘만 하다가 갑자기 틱 하고 바뀌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어떤 숫자를 어디다 대입할지만 정확하게 알면 얘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식이. 이거에서 더 벗어나지도 않고 안에 내포된 내용도 없고 지금 내가 한 말이 다 끝이야.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이 중에 어떤 거를 비교해서 내가 갖다 집어넣고 이걸 찾아야 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모평균의 추정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내용상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는 언제냐면 처음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는 모평균, 모분산, 모집단 뭐 이런 것부터 표본평균,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분산 이런 애 나오고 실내도 실내 구간의 길이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말을 처음 듣기 때문에 어색한 거야. 근데 그 말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숫자가 어디 들어가야지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상 통계가 30번에 나오지 않아요. 28번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겠어? 왜일까? 네, 어렵지가 않으니까. 제가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도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입할 그 곳만 잘 찾고 계산하는 방식만 잘 찾아내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알겠죠? 네, 시간 관계상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거 좀 꺼줘. 난 끌라고 일어나는 줄 알았네.